새엄마, 미안해요. 새엄마가 자꾸 여자로 보여요. 그래, 이해한다. 호기심이 많을 나이잖아, 어서 이리. 와, 내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 다시 재혼하셨다. 하지만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는 또 이혼하셨다. 아버지 폭력에 그만. 어머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신 것이다. 그때는 친가에서 엄마에게 재혼해줘서 고맙다고 40평대짜리 아파트도 사줄 정도였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뭐 하겠나? 사람 피말리도록 두 분 다 불같은 성격에 싸우시는데 결국엔 엄마와 아버진 다시 이혼하셨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학교 담임에게 가정사 문제로 지방 외가집으로 당분간 내려간다고 말하고 엄마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학을 알아봤다. 근데 당시에 내가 중학생이라 담임이 전학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더라. 결국엔 담임의 설득에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오는 엄마를 뒤로하고 나는 아버지가 있는 서울집으로 혼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어찌됐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땐 진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었다.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부릴 줄 알았거든. 아버지는 무표정일 때도 무섭게 느껴졌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호통은 받아봤어도 단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그날은 조용히 넘어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 것 같다. 고모가 해다주는 반찬과 밥을 먹고 지내며 나름 마음 추스리고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야 했는데 또 나는 그 상황이 적응됐는지 그냥 고등학교도 서울로 진학해서 아버지 집에서 계속 다녔다. 그 와중에 친엄마는 새아버지와 만나서 재혼하셨고 친아버지도 새엄마를 만나 재혼하셨다. 처음 새엄마를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땐 서먹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친엄마가 생각나서 괜히 새엄마가 미워 보였고 대꾸도 잘 안 했지? 그럴 때마다 새엄마가 난처해 하시길래 아버지도 따로 나를 불러서 단돌이 할 정도로 내가 새엄마에게 매정하게 대했었다. 어쨌든 처음에는 그랬지만 한 지붕에서 3년 가까이를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은 들더라. 그래서 차츰 아줌마에서 엄마로 부르게 됐었고 우선 새엄마는 당시에 40대 초반이었고 이름은 배지현이었다. 몸매가 좋았다.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고 다리는 잘 빠졌으니까 딱 달라붙는 스판 면바지나 핫팬츠 입으면 매끈하니 정말 이쁜 몸매긴 했다. 강남 피부샵에 다니며 얼굴과 몸매를 가꾸는 이쁜 아줌마처럼 생겼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돼서 고소를 당하신 바람에 교도소에 가시게 됐다. 대략 반년 정도 다녀오신 것 같다. 문제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고 나서부터 발생했다. 우선 그 전에 내가 고등학생 때 몸이 아파서 한 번 학교를 조퇴한 적이 있었다. 집에는 연락도 안 하고 곧장 집에 갔었다. 두통과 함께 약간 미열이 있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었다. 근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목도 아프고 귀찮아서 누굴 부르고 뭐고 없었다. 그냥 흐느적거리며 옷방이며 작은 방이며 안방이며 문만 열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안방 안에 딸린 작은 화장실 안에서 씻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새엄마가 화장실에서 같이 있더라고. 나는 뭐 부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안방에서 나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난 처음에는 뭐지? 싶으면서 내 귀를 의심했었다.
와,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하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한 거지. 그렇게 나는 손가락 끝이 저리면서도 정신이 몽롱해졌어. 그때 나는 그냥 안방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더 듣고 싶더라. 결국엔 안방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그 소리에만 집중했다. 그러다가 화장실 안에서 뭔가 마무리하고 나오려는 인기척이 나길래 나는 소리 없이 헐레벌떡거리며 안방문을 천천히 닫고 내 방에 갔다. 그때 이후로 나는 새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었다. 늘상 짧은 바지에 나시티 하나만 입고 거실에서 계셔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새엄마를 볼 때마다 그날 화장실에서 들은 소리가 생각이 나서 진짜 미칠 노릇이었지. 그러다가 남모르게 새엄마를 상상하며 달래고 잠들고 그랬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도소 가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된 거야. 처음 아버지가 조사받고 문제가 심해서 교도소 갈 것 같다는 새엄마 말에 나도 막막했지. 그러면서 새엄마가 종이들을 주면서 재판장에게 보낼 거니까 탄원서를 쓰라고 하시더라.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하는데 그때 보이는 거야. 아버지 탄원서 쓰라면서 종이 건네받는 순간에도 나는 새엄마에게 눈이 갔었지. 아마 새엄마라는 생각보다 여자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탄원서도 쓰고 부도하고 그렇게 그 이후로 한 달인가 시간을 보냈을 거다. 그러다가 주말인가 늦은 여름의 더위 때문에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새엄마가 여전히 흰색 핫팬츠에 나시티만 걸치고 선풍기를 틀고 누워서 TV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영화 할 시간이라 본다면서 옆에서 나란히 봤거든. 그러다가 선풍기 바람도 선선하고 영화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지. 문제는 맨바닥에 등이 베겨서 잠에서 깼을 때다. 이미 거실 불은 꺼져 있고 TV만 켜져 있었는데 내 옆에 새엄마가 등을 보이며 거실 바닥에 주무시고 있는 거야. 이불도 안 덮어서 그런가 새엄마는 옆으로 누워 계셨고 여기서 나는 새엄마를 깨우고 난방에 들어가 잤어야 했는데 망할 새엄마의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다리에 내가 혹했던 거야. 그래서 진짜 숨죽이면서 살짝 몸을 아래로 이동해서 옆으로 누워서 자세히 쳐다보았는데 살짝 보였어. 난 잠든 새엄마 몰래 다가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척이지도 않고 계속 누워있던 새엄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저없이 안방으로 가더라.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순간에 심장이 멎는 것처럼 놀래서 그 자리에서 굳고 말았다. 딱 느낌이 왔었어. 아, 알면서도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순식간에 추스리고 거실에 혼자 앉아 골똘히 생각했었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왠지 죄송하다고 말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안방문을 열어봤는데 새엄마가 안방 화장실 안에서 샤워기를 틀고 씻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후회감에 어쩔 줄 몰라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안방에 앉아 있었어. 그렇게 한 몇 분 지났나? 덜컥거리며 화장실 문이 열리고 새엄마가 나오시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 감은 채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잘못했다 등등 나도 횡설수설하면서 말했던 것 같다. 그런데 새엄마가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서서 손잡으더니 그러셨어. 화난 거 아니라면서,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이해한다면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에 죄송해요 하고 나오려는데
새엄마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캔맥주 2캔 까서 서로 아까 일과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사실 엄마는 아까 선우 내가 한 일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이해한다고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은 나이고 젊은 나이니까? 내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라면서 날 다독이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내게 잡아주려고 하신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실수했었던 부끄러움 때문에 새엄마의 말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기만 했지. 그리고 안 먹던 술을 먹어서 그런지 취기가 금방 오르더라고. 새엄마는 캔맥주를 먹다가 양주 먹어봤냐면서 진열장에 있던 아버지 양주까지 까면서 드시고 그렇게 둘이서 진짜 기분 좋게 2시간 정도를 취해서 대화를 나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술기운에 새엄마를 여자로 바라본 것 같았다고 죄송했다고 별말까지 다 했는데 새엄마는 오히려 친엄마처럼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면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아들 한 번 안아보자고 하시는 거야.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비틀거면서 일어나시는 거 내가 부축하면서 새엄마가 나를 안으셨는데 나도 모르게 심장이 또 뛰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새엄마가 취하신 것 같아서 방으로 가자고 하고 새엄마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갔다. 근데 새엄마가 취해서 그런지 나도 얼떨결에 새엄마 손에 이끌려서 안 그래도 취했겠다 자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새엄마는 취해서 뭐가 좋은지 살짝 풀린 눈이 돼서 날 올려다보며 대뜸 그러셨어. 참기가 많이 힘드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새엄마가 나는 새엄마 이기 전의 여자니까 이러시면서 술주정 비슷하게 하시더라. 그러더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때문에 참기 힘드냐고 라며 계속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땀 흘리면서 아니에요 하면서 벗어나려고 했었다. 근데 새엄마가 갑자기 야릇하게 웃으시는 거야. 마치 이 순간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촉이 왔었어. 그 모습을 본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대로 새엄마를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남자가 술 먹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 새엄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오늘만이라며 조금 혀꼴린 말투로 흘리며 말했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새엄마고 뭐고 간의 본능에 충실해져서 아까 먹었던 술이 확 깨더라. 나를 완전 새엄마에게 맡긴 것 같았어. 그런 후엔 막상 난 뭔가 굉장히 알 수 없는 회의감이 드는 거야. 너무 허탈했어. 그렇게 한 이틀인가 새엄마랑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서먹해서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다. 같이 밥 먹어도 일상적인 학교나 학업 얘기나 할 뿐이었고 그렇게 지난밤에 있었던 그 일은 서로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 같았어. 그게 새엄마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낸 거였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돌아오시고 나서는 따로 자취방 구해서 학교 다니면서 연애도 몇 번 해보고 이 여자 저 여자랑도 지내봤는데 그때 새엄마와의 시간은 다시 느껴보지 못했어. 아마 가질 수 없는 금기시된 뭔가를 나는 가졌었기에 만족감을 대체할 게 없었던 거지.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평범하게 연구소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 새엄마 있는 쪽은 1년에 한두 번 가족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밥 먹고 오는 정도고 뭐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불편해서인지 새엄마에게는 내 여자친구도 소개 안 시켜줬다.
어쨌든 가끔 10년 전 그때 경험 생각하면 뭔가 야릇하면서도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아서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